지금 대한민국은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각종 지원금과 현금 정책으로 돈이 화수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원래 할 소비를 앞당길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통화량 팽창으로 전가됩니다. 돈을 풀수록 물가가 오르고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그 지원금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의가 구조 앞에서 왜 다른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끝까지 따져보겠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농담이 있습니다. 두 경제학자가 숲을 걷다가 똥더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경제학자가 말합니다. 저걸 먹으면 $100 줄게. 두 번째 경제학자, 먹습니다. $100를 받습니다. 조금 더 걷다가 또 똥더미가 나옵니다. 이번에 두 번째가 말합니다. 그럼 나도 $100 줄 테니 저거 먹어. 첫 번째도 먹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경제학자가 말합니다. 우리 둘 다 똥만 먹었는데 남은 게 뭐가 있지? 두 번째가 대답합니다. GDP가 $200 늘었잖아. 경제는 교환이 아니라 생산이 만듭니다. 돈은 그 가치를 표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2025년 4분기 한국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같은 해 코스피는 75.6% 올라 OECD 상승률 1위,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쪼그라드는데 자산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법 개정,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이 작동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화량이라는 토대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M2 통화량과 KB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를 2008년부터 나란히 그려봤습니다. 두 선이 함께 우상향합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시차도 있고 구간마다 온도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M2는 연간 8%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진 100만 원의 가치는 내년엔 그대로 100만 원이 아닙니다. 지갑 속 돈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권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도 있었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M2는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통화량을 줄이면 경기가 꺾입니다. 어떤 정부도 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반복되는 동안 통화량은 계속 늘었고 집값은 결국 그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면 현금을 보유하는 사람과 자산을 가진 사람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주식 수익률이 좋은 지금 굳이 실물 자산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펀드 매니저로 꼽히는 피터 린치조차 말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먼저 집을 사라고. 집은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세금 혜택도 있고 강제 저축 효과까지 있다고. 레이 달리오는 다른 각도에서 말합니다. 주식 수익은 팔기 전까지는 숫자일 뿐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분산하라고. 2022년 금리 인상 국면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고점 대비 35%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도 금액이 수조 원이었습니다. 버텼어야 할 구간에서 팔았고 복리가 끊겼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실거주 기반이 없으면 주식이 빠질 때 생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실물 자산이 확보된 사람은 주식이 빠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정부도 통화량을 줄인 적 없습니다. 줄일 수 없습니다.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통화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어떤 선택일까요?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